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거기서 그 출제 경향을 살펴봤는데, 그 출제 경향은 그냥 뭐 보조적인 지표죠. 그래서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다 달아가지고 그 별표한 부분, 그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시간 안배를 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니면 공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바로 그 이제 개관에서 그 법 일반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 첫 페이지 넘기면 그 목차가 나오는데 항상 그 공부를 하시면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하고 있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좀 복사를 해가지고 각 그 과목당 앞에 놔두고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내용을 공부할 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 좀 더 빨리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당부드리고 싶고, 자, 바로 2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거기 보시면 챕터 1에 법 일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들이, 법학과 대학교 1학년들이 그 법학 개론 또는 법학 통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에 관한 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고수의 어드바이스 보시면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돼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좀 뭐 목차 위주로, 분류 위주로 이렇게 하고 내용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은 나오는데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를 거쳐가지고 법률이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면 헌법전이 있어요. 헌법 조문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 형식으로 딱 돼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 제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근데 뭐 영미 같은 경우는 즉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문장 형식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다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사실 요새 불문법 국가 같은 경우도 조문을 만들기는 합니다. 불문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법원의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개념 보시면 성문법, 불문법 나오는데 그런 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하겠죠. 일반법은 뭐 사실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넓게 적용되는 거라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지역, 특정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잘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하는 게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에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때는 일반법 규정이 보조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 하위법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법 순수법학에서 그 법 단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도 계급이 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법 실증주의나 또는 자연법주의나 다 법 실증주의 위주도 자연법주의도 다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하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이념을 딱 적어놓은 이념법이고요. 가장 그 근본법이고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게 그 밑에서 이제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헌법 밑에 국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차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그 관계, 개념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법의 정의 및 목적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무엇이냐 1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 규범이 필요한데 이 규범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전제가 돼야 되죠. 거기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돼 있네요. 사회가 없으면 규범은 필요 없습니다. 질서가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살 때 크루소가 무슨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면 되죠? 아무도 안 뭐라 그래요. 자, 근데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있다라면 서로 다 개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바도 틀리고 콘 환경도 틀리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사는데도 화합이 안 돼가지고 뭐 싸우는 경우도 많죠. 뭐 심하면 이단 여차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살 때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사이에 이 분쟁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규범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종교 교리에도 있고 도덕 규범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관습으로도 그런 거는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죠. 자, 근데 도덕이나 종교 또는 관습 이런 것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 나쁜 놈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죠. 자, 그러면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양심의 털이 났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도덕적 이제 불감증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전혀 뭐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겠죠.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그 제재를 이렇게 같이 덧붙여 놓은 행위규범에다가 이제 그 강제규범이라 그러죠. 예컨대 뭐 교도소 보낸다라든지 사형시켜버린다라든지 이런 그 강한 제재가 필요한데 그런 제재까지 집어넣은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그 법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의만 알면 당연히 그 법의 정의는 나오는 것인데 이거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의 정의다. 뭐 정의 및 목적돼 있는데 법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정의에 사도할 때 그 정의가 아니고요. 이 정의는 의의를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뭐 비슷한 개념으로 비슷한 뜻으로 본다라면 법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법이라는 것은 행위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이라는 것은 강제규범이다. 자, 세 번째 법이라는 것은 사회규범이다. 그다음 네 번째 법의 규범이라는 것은 조직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외울 거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자, 현재 상태에서 법을 이제 본다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어떤 행위가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은 뭐 나라에서 만든다는 거 다 알죠.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지 않습니까? 법.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그 시행세칙은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시행세칙, 자, 그 시행규칙 같은 것은 각 뭐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권력, 일단 법이라는 것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중에 하나죠. 물론 더 큰 그 국제사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명확하지는 않죠.